자녀 통장에 돈 넣어주고 계시죠? 이게 쌓이면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. 서울에 사시는 김모 씨, 64세. 딸이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. 그동안 딸 통장에 매달 15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. 생활비 좀 보태라고, 손주 키우는데 쓰라고. 5년이면 60개월입니다. 150만 원 곱하기 60개월, 9천만 원입니다. 작년 가을,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국세청에서 연락 왔대요. 자료 제출하라고.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.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. 오늘은 이 이야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. 김모 씨 이야기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. 김 씨는 평생 직장 생활했습니다.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. 퇴직금 2억 받았습니다. 2019년 딸이 결혼했습니다. 전세자금 5천만 원 지원했습니다. 딸 통장으로 바로 보냈습니다. 그 해부터 매달 1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. 2020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. 딸이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. 사위 월급만으론 빠듯했습니다.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.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못 봐. 조금 더 보내줘야지. 2021년부터 매달 2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. 2022년 딸이 직장 복귀했습니다. 그런데도 김 씨는 계속 보냈습니다. 손주 학원비 보태라고, 여행도 가라고.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. 김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. 2023년 가을,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국세청에서 우편 왔다고, 증여세 신고 안내문이라고. 김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증여세요? 우리가 뭘 증여했다고요? 딸 통장에 보낸 거 그냥 생활비인데. 세무서에 전화했습니다. 담당자가 말했습니다. 지난 5년간 김 씨가 딸 계좌로 보낸 돈 총 1억 1천만 원이라고. 이게 증여에 해당한다고.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. 내 돈 내 딸 주는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.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. 부모 자식 간에도 일정 금액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라고. 김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. 가족끼리라고 다 괜찮은 게 아니구나. 결국 증여세 1,200만 원, 가산세 150만 원, 총 1,350만 원 냈습니다.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으세요?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국세청 통계 보시죠. 2023년 한 해 증여세 신고 건수 23만 건입니다. 이 중 절반 이상이 부모 자녀 증여입니다. 더 무서운 건요, 적발된 무신고 증여 5만 건이 넘습니다. 김모 씨처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.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알아낼까요? 국세청은 봅니다. 자녀 소득, 부모 소득, 계좌 거래 내역 다 봅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30대 직장인 딸, 월급 300만 원입니다. 그런데요, 통장에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옵니다. 200만 원은 어디서 왔을까요? 국세청 컴퓨터가 자동으로 잡습니다. 부모 계좌 추적합니다. 송금 기록 확인합니다. 딱 걸립니다. 또 다른 경우, 자녀가 집을 샀습니다. 전세 5억짜리. 자녀 소득은 월 250만 원. 5억 모을 수 없는 소득입니다. 어디서 돈이 왔을까요? 국세청이 조사합니다. 부모 계좌에서 5억 빠져나간 거 확인됩니다. 증여로 봅니다. 그럼 얼마부터 위험할까요? 법적으로는요, 부모 자녀 증여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입니다.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,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. 이 금액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. 그런데요,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. 매달 조금씩 보내도 10년 합치면 5천만 원 넘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매달 50만 원씩 보냅니다.
1년이면 600만 원, 10년이면 6천만 원, 5천만 원 넘었습니다. 증여세 대상입니다. 그럼 매달 보내는 생활비도 다 신고해야 하냐고요? 아닙니다. 국세청도 압니다. 부모가 자녀 돕는 건 당연하다고. 그래서 봅니다. 첫째, 금액이 적정한가? 자녀 소득 수준에서 상식적인 금액인가? 둘째, 목적이 명확한가? 생활비인지, 주식 투자 자금인지, 전세 자금인지. 셋째, 기록이 있는가? 왜 보냈는지, 어떤 용도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?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생활비는 적정 금액만, 자녀 소득의 30% 이내. 이 정도가 안전합니다. 월급 300만 원이면 생활비 지원은 월 100만 원까지. 이 정도면 국세청도 이해합니다. 그 이상 보내려면 이유를 남기세요. 문자로 또는 메모로. 병원비라면 병원비, 학원비라면 학원비. 기록을 남기세요. 두 번째, 큰 돈은 한 번에 정리. 전세자금 5천만 원 줄 거면 증여세 신고하고 끝내세요. 조금씩 나눠 보내지 마세요. 5천만 원을 1천만 원씩 5년 나눠 보내면요, 국세청이 봅니다. 이게 전세자금이구나. 한꺼번에 준 거구나. 증여로 봅니다. 차라리 한 번에 주고 증여세 신고하세요. 5천만 원까지는 면제니까 세금도 안 냅니다. 깔끔하게 정리됩니다. 세 번째, 빌려주는 거면 차용증. 자녀한테 1억 빌려줍니다. 집 살 때 보탰습니다. 나중에 갚을 거라고요. 그럼 차용증 쓰세요. 간단하게라도. 얼마 빌렸다. 언제까지 갚는다. 이자는 얼마다. 이렇게 적고 서로 서명하세요. 문자로라도 남기세요. 그래야 나중에 국세청한테 설명됩니다. 이건 증여 아니고 대여금이라고. 지금 당장 할 일. 휴대폰 열어보세요. 자녀 계좌로 보낸 돈. 최근 1년치 확인하세요. 100만 원 넘는 송금. 몇 번인가요? 합치면 얼마인가요? 1년에 500만 원 넘으면 주의하세요. 10년이면 5천만 원 넘습니다. 1년에 1천만 원 보내면 10년이면 1억입니다. 증여세 내야 합니다. 지금부터라도 금액을 줄이세요. 또는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. 문자 남기세요. 이번 달 생활비야. 학원비 보태. 병원비 쓰려고 보내. 이렇게 한 줄만 써도 나중에 설명됩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. 마음은 사랑입니다. 그런데요, 국세청 눈에는 숫자입니다. 10년간 5천만 원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. 모르고 보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. 김모 씨처럼 1,350만 원 낼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? 세 가지만 하세요. 생활비는 적정 금액만, 큰 돈은 한 번에 정리, 빌려주는 거면 차용증. 이것만 지켜도 세금 폭탄 피합니다. 지금 여러분 자녀 통장에 지난 1년간 얼마 보내셨나요? 계산해 보세요. 위험하다 싶으면 지금부터 바꾸세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